이번 영상에서는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많은 환자분들이 겪는 피부 질환 중에 하나고, 한의학적으로는 지루성 피부염은 어쨌든 다른 피부 질환과 동일하게 피부에 열이 생겨서 발생되는 질환으로 보고, 내부의 오장육부의 열이 이제 얼굴이나 두피 쪽으로 전달이 되어서 나타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치료는 소화기 계통에 열이 있으면 신경성 위염이나 체기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변비 설사가 심하게 증상이 있으시면서 지루성 피부염이 있으면 그 오장육부의 열이 피부로 얼굴과 머리 쪽으로 전달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열을 해결하면서 피부 열을 해결하면 증상이 완화가 되고, 신경성 증상으로 불면이 동반이 되면서 본인이 지금 지루성 피부염을 겪고 있으시면 심장과 간에 혈을 보충하는 치료를 통해서 피부 쪽에 음혈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서 열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치료를 하게 되고, 지루성 피부염 환자들 중에 특히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술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면이라든지 소화기 계통에 문제는 없지만 식습관의 문제로 음주를 많이 하시게 되면 그 술 자체가 습열이라고 하는 몸 내부에서 그 열을 만들어내고, 오장육부로 치면 이제 간에 열이 쌓여서 뭐 주독이라도 표현해도 되고, 간의 열이 상부 쪽으로 전달이 일어나서 상부 쪽 두피랑 얼굴이랑 귀뒤랑 겨드랑이 쪽에 지루성 피부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간의 열을 내려주면 식습관, 특히 술에 의해서 일어나는 지루성 피부염은 한의학적으로 그렇게 치료를 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약과 침치료를 같이 할 때 피부 질환은, 저 같은 경우에는 침치료와 한약치료를 놓고 봤을 때 효과가, 한약치료가 월등히 빠르고 그 치료되는 속도와 그 다음에 치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반복이 되는 경우를 막는 거는 주치료는 이제 한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침을 같이 병행할 수 있으면 침치료도 같이 병행하면 몸 내부를 조절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만, 침치료보다는 주치료는 한약치료가 돼서 내원을 하실 수 없으셔도 한약 위주로 치료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같이 치료하시면 훨씬 더 좋죠. 피부 연고나 양약을 만성적으로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피부과 약을 도움을 받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피부, 우리가 질환이 생겼을 때 대부분 피부 질환은 첫 번째 이제 가려워서 불편하시죠. 이 가려움을 해결하는 피부과 약은 이제 항히스타민제라는 게 있습니다. 가려울 때 얘를 좀 복용했다가 또 조금 덜 가려워지면 안 복용했다, 이렇게 보통 반복하시고, 짧은 시간 안에 너무 급하게 너무 심하게 나타나면 이제 피부과 선생님이 스테로이드를, 부신피질 호르몬인 스테로이드를 같이 처방하게 됩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는 병원에서도 그렇게 길게 치료를 보통 하지 않기 때문에 극심한 경우가 아니면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 증상이 심할 때 복용하게 됩니다. 어쨌든 한의원의 치료를 하시려고 내원하시는 환자들이 항히스타민제만 보통 복용하고 계시는 경우는 한약치료와 양약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다가 증상이 완화가 되면 양약을 서서히 줄여가고, 최종적으로는 한약치료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도 피부 질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제 졸업하게 됩니다. 어떤 진료든 치료에 필요한 원인이 이제 다 개선이 되고 나면 서서히 줄여가서 양약을 1차적으로 처음에는 병행하지만 증상을 개선시켜서 양약을 다 끊게 하고, 그 이후로는 한약치료도 음혈이 충분히 보충이 되면 이제 한약치료 끊고 나서 이제 한두 달에서 6개월 정도는 음식으로 본인 몸을 돌볼 수 있게끔 하는 치료를 하시면 이제 완벽하게 내가 양약이 됐든 한약이 의존하지 않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가장 좋은 치료법이 됩니다. 모낭염과 지루성 피부염의 차이점은, 모낭염은 우리가 흔히 아는 여드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낭염은 보통 가려움증을 동반하지 않고, 지루성 피부염은 극심한 가려움증을 많이 보통 동반을 하고, 밤에 증상이 심해지고, 증상에 내가 그날 생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증상들이 있죠. 모낭염은 우리가 이제 털이 나는 구멍을 모낭이라 표현하고, 이 모낭이 각질에 의해서 막혀서 안에서 염증이 생긴 걸 모낭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낭염을 유발하는 모낭충들이 활동을 하면 훨씬 더 심해지고, 모낭충이 활동을 하지 않아도 각질에 의해서 모낭이 막히게 되면 안에서 이제 염증이 생기고 곪게 되죠. 그래서 보통 모낭염은 가려움증보다는
염증이 생겨가지고 아픈 경우가 많고, 사춘기 때는 사춘기의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각질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춘기에 이제 여드름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사춘기가 지나서 호르몬이 각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순간에는 또 자연스럽게 모낭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낭염은 사춘기 때 좀 많이 발생이 되고 간혹 이제 성인까지도 넘어오는 케이스가 있고, 모낭염은 가려움증보다는 곱는 염증 위주로 가고 얼굴 부위에 보통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다른 부위에는 그렇게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은 상부 쪽에서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두피, 귀, 얼굴, 겨드랑이, 목까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모낭염과 지루성 피부염은 간단하게는 염증 위주냐, 그 다음에 가려움증을 동반하느냐에 따라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생활관리 방법은 지루성 피부염은 모든 피부 질환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생활 수축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면, 불면이 있으면 불면을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술이 엄청 영향을 주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음주 횟수 체크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밤에 심해지고 열이 많이 발생이 되는 케이스라고 하면 피부가 가려울 때 이 피부 주변에 발진이 있는 부위가 더워지면 훨씬 더 가렵기 때문에 좀 서늘하게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너무 가려울 때는 다른 동영상에도 일러드렸듯이 얇은 기화력이 좋은 수건이나 스포츠 타월이나 미용 수건을 수돗물로 해서 어느 정도 물기를 머금게 짜놓고 나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고, 그거를 20분 정도 가려운 부위에 올려놓으면 증발에 의해 가지고 열을 뺏어가서 가려움증이 좀 덜하게 됩니다.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십니다.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모든 피부 질환은 피부에 어쨌든 속 내부가 차가운 케이스라 하더라도 피부에 일시적으로 열이 생겨서 발진이 생기는 거라서 운동하고 나서 훨씬 더 심해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예방하는 경우는 운동이나 몸에 땀이 나는 어떤 상황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우선 샤워하시고, 맨 끝에 10초 정도 차가운 물로 환부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해서 피부 온도를 좀 내려주시고, 환자에 따라서 10초나 1분이나 2분 정도 맨 끝에 찬물로 피부 온도만 좀 내려주면 운동열에 의해서 생기는 불편함은 조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